자,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은 이제 중심 원자의 혼성화와 이제 기하 구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심 원자의 혼성화에 따라 유기분자가 특징적인 기하 구조를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혼성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죠.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말씀드렸고, 뭐 대략적인 종류들이 이제 sp 혼성이냐, 뭐 sp2, sp3 혼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기에 존재하는 원자들 같은 경우는 d 오비탈이 관여하게 되면서 sp3d 혹은 이제 sp3d2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혼성화와 그 뒤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 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 화합물의 특징적인 기하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특징적인 기하 구조를 보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요거를 보시면 돼요. 중심 원자 주위에 존재하는 이제 전자쌍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전기적 반발력이 존재하는데 그 정전기적 반발력이 가장 최소화 되도록 가장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가장 안정한 배치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가 되도록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전자는 가까이 붙게 되면은 에너지가 높아진다.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 내에서 그 부딪힘이 최소가 돼서 에너지가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구조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 게 그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전자의 종류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다 전자쌍이에요. 전자쌍이기 때문에 이제 전자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그게 좀 다른 건데, 자, 공유 전자쌍은 말 그대로 다른 원자와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전자쌍. 쉽게 말해서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결합 전자쌍이라고 많이 부르죠. 뭐 시그마 결합이 됐던 아니면 이제 파이 결합이 됐던 뭐 시그마 결합 위에 존재하는 이제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고요. 자, 특정 원자에 존재하는 뭐 A라고 하는 원자가 있으면 그 특정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 자, B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니란 얘기죠. 뭐가 아니란 얘기죠?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전자란 얘기예요. 즉, 이 전자는 A라고 하는 원자에만 속해 있는 거.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공유 전자쌍은 A와 B라고 하는 원자가 있으며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인 거죠. 즉, A라고 하는 원자, B라고 하는 원자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전자다라고 이제 그 정의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비결합이죠. 결합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결합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요 마지막이에요. 뭐냐?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에 비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체수가 같은 원자라 할지라도 입체수가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sp3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입체수는 뭐 어떻게 결정이 됐었죠? 우리가 혼성화를 따지고자 하는 중심 원자에 몇 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지 원자 수와 뭐를 더했었죠? 그렇죠. 비공유 전자 쌍의 수. 똑같은 입체수 4라고 해도 예를 들면 이제 원자 수가 2에 비공유 전자쌍이 2개일 수 있고 원자 수가 3에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일 수 있고 원자 수 4개에 비공유 전자쌍은 0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각각마다 세부적인 기하 구조는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결합각은 이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입체수가 2인 것과 이제 3인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입체수가 2다. 당연히 sp 혼성이죠. 몇 개의 결합 원자수, 몇 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인지, 즉, 이거의 합이 뭐예요? 이거의 합이 입체수인 겁니다. 그래서, 입체수 2인 경우에 이제 원자가 2개 결합되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입체수 2이면은 sp 혼성이 되고, 우리가 이제 직선형. 왜냐하면 결합각도가 180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직선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직선형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각도가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베릴륨 같은 경우는 B에 C에 존재하는 거고요. 자, CO2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존재하죠? 탄소 원자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고, 이제 탄소 원자에는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sp 혼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180도를 이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sp2 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결합으로만 세 개가 존재하는 경우, 즉 시그마 결합만 세 개 존재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혹은 결합이 두 개 존재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좀 세분화할 수 있는데, 자, 결합이 세 개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평면 삼각형 배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결합이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얘는 결합 각도가 몇 도? 120도죠. 즉 여기가 120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BF3, SO3 등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BF3 같은 경우는 뭐 중심 원자에 B가 존재하고 F 이렇게 존재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SO3 같은 경우는 O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혼성화를 따져보게 되면 어차피 sp2인 걸 알고 있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고 결합이 총 3개, 즉 원자가 3개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수가 3이고요. sp2 혼성이 됩니다. 당연히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각도 몇 도다? 120도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구분형 같은 경우, 구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합 각도가 120보다 좀 작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존재해야 되고 이쪽 부분으로 결합이 존재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평면 삼각형이에요. 근데 구분형은 이쪽 부분이 뭐가 존재한다?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존재하니까.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에 비해서 더 넓은 구역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얘가 조금 더 옆으로 펼쳐져서 존재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결합들이 이 옆으로 퍼지려고 하는 비공유 전자쌍의 영향을 받아서 다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결합 각도가 원래 몇 도였다? 원래 120도였어요. 120도였는데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120도보다는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SO2가 됩니다. 그래서 SO2는 이쪽 편이 되고 여기가 비공유 전자쌍이 됩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좀 더 넓은 구역에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각도는 120도보다 줄어든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체수가 4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입체수가 4다. sp3 혼성이고요. 결합이 4개 존재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수 있고요. 결합이 3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그리고 한 쌍이죠. 그리고 이제 결합이 2개,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다. 자, SP나 SP2도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SP3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고, 결합이 4개만 존재하는 경우 우리가 정사면체 배양이라고 부르게 되죠. 요거는 이제 탄소 원자의 혼성화에서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그리고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결합 각도가 109.5도가 됩니다. 즉 109.5도의 결합 각도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자, CH4나 뭐 이제 타이타늄에 클로라이드 4개 붙어 있는 TiCl4 같은 경우들이 정사면체 배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이제 혼성화이고 이제 결합 각도, 분자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합 원자 수가 3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인 거. 대표적인 게 질소 원자를 포함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질소 원자가 되고요. 이 옆에 구조에서 이쪽 편으로 존재했던 게 원래 결합이었는데 여기에 뭐가 존재하는 거다?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거다.
우리 비공유 전자쌍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결합 전자쌍에 비해서 더 넓은 구역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옆부를 조금씩 다 밀어냅니다. 즉, 이 결합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고. 자, 그래서 결합 각도가 109.5도보다 줄어든 107도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NH3죠. 여기가 질소 원자가 될 거고, HHH가 되고, 원래 질소 원자에 존재했었던 비공유 전자쌍이 이쪽 부분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자가 두 개 결합되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인 거. 가장 대표적인 원자가 뭐다? 산소 원자입니다. 산소 원자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두 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원자고요. 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가 산소 원자가 되고 수소 원자가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려야 되는 게 뭐죠? 전자쌍 두 개죠. 어디에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한다. 여기에 전자쌍 한 쌍, 이쪽에 전자쌍 한 쌍. 자, 그러면 하나의 전자쌍도 결합전자쌍, 여기에 존재하는 게 결합전자쌍이잖아요. 이 결합전자쌍에 비해서 밀어내는 효과가 더 컸어요. 그럼 얘가 두 개가 존재하네? 그럼 당연히 밀어내는 효과는 더 커지겠죠. 밀어내는 효과가 더 커진다? 이게 안쪽으로 꺾이는 각도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안쪽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4.5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의 수에 따라서 이제 결합 각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체수가 5가 되면은 이제 DSP3 혹은 이거랑 같은 거 SP3D가 되겠죠. 얘는 이제 더 가능성이 더 많아요. 5, 4, 3, 2가 되고 합이 5가 되기 때문에 0,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 형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입체수가 5인 거를 내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뭐 sp3d 오비탈이나 sp3d2 오비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유기구조가 이제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참고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합이 5개,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거를 이제 삼각 쌍플형이 되고 가장 왼쪽에 이제 그려져 있는 구조인데 요게 90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평면 삼각형 형태가 돼요. 요게. 그래서 얘들의 결합 각도가 몇 도다? 얘가 120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180도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죠? 요게 180도겠죠. 요게 180도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시수형 같은 경우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존재하는 형태가 되고 이쪽 편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겠죠. 자, 결합 각도 180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가 몇 도다? 얘가 90도예요. 90도 존재하고요. 120도는 뭘까요? 120도는 요 각도, 그 다음에 요 각도, 요것들이 이제 120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T자형 같은 경우는 뭐 보기가 더 쉽죠? 두 개가 존재하고 위쪽 편으로 두 쌍이 존재하게 됩니다. 90도 어디? 요게 90도가 되겠죠. 180도는 당연히 요게 180도가 될 겁니다. 자, 비공유 전자쌍이 3개가 되면 이제 선형 형태가 되고요. 얘는 이제 결합이 단 2개잖아요. 그래서 결합이 2개, 180도의 결합 각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입체수가 6인 경우는 이제 D2sp3 혹은 sp3d2 오비탈이 되겠죠. 이거는 오히려 이제 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적어요. 그래서 결합이 6개 존재하는 거, 결합 5개, 비공유 전자쌍 하나인 거, 결합 4개, 비공유 전자쌍 2개인 것이 존재하고요. 각각 팔면체형, 사각고령, 평면 삼각형 형태가 됩니다. 자, 당연히 요각도들이 90도가 될 것이고, 요것들 각각이 몇 도가 됩니까? 180도가 되고요. 자, 사각구령 같은 경우는 다 90도예요. 90도, 요것도 90도. 전체적으로 9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 자, 평면 사각형 역시, 평면 사각형 가장 마지막에 존재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90도. 요거 90도. 요건 180도죠. 180도.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는 게 90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화합물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강의 시간에 이제 얼마만큼 강조해서 설명했는지에 따라서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입체수가 2, 3인 경우와 4인 경우, 요거는 당연히 출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화합물들의 구조까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입체수가 5인 것과 6인 거는 이제 참고 정도 해두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